이 끝에 있는 요게 이제 시리얼 통신 모듈이에요. 시리얼 통신 모듈이어서 여기다가 요게 위에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C24N 모델인데 C24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RS232, 아래쪽이 RS485 통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R2 버전하고 R4 버전이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R4 같은 경우에는 둘 다 RS485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 지금 이렇게 두 가닥을 따와가지고 요거를 지금 이제 요거 있는 툴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PLC하고 얘하고 이제 단독 PLC에서 그 PC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주고 받아보려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에 거 사들도 RS23인데 아래 거 485, RS485 통신은 선 두 가닥만 있어도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닥을 요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LS 거 PLC 할 때도 설명드렸던 건데 485하고 사들둘 통신을 하기 위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통신 쪽이 답이 없는 게 중간에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뭐가 어디서 어떻게까지 잘못됐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러한 툴이 있으면은 체크하기가 좀 수월한데 이러한 툴이 없으면은 어디서 데이터가 안 넘어오는지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지 뭐 설정이 잘못된 건지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닥을 요거를 이제 PC에 USB 단에 꽂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컴 포트가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3 포트가 이렇게 사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PC하고 PLC하고 한번 통신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PLC는 이제 웍스2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IO를 읽어오면은 맨 끝에 7번 슬롯에 지금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7번 슬롯 마지막에 0, 1, 2, 3, 4, 5, 6, 7번 슬롯. 그래서 스타트 어드레스가 A번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텔리전트 모듈이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중에 QJ71C24N 모듈이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번 슬롯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슬롯에요. 그래서 스타트 어드레스가 A0번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GX웍스2를 사용하기 이전에 GX 디벨로퍼에서라는 거는 스위치 세팅이라고 해서 설정, 즉 모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스위치 설정을 여기 기본 파라미터 들어가서 IO 할당에서 했었어요. 그 위쪽에 보면 스위치 세팅이라는 게 있어서 이 스위치 세팅, 즉 7번 모듈, 통신 모듈인데 이 통신 모듈에 대한 스위치 세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정을 여기에서 했었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매뉴얼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통신 속도를 어떻게 맞출 건지 아니면 RS231을 쓸 건지 485로 쓸 건지 어떤 걸 쓸 건지 뭐 채널 1번 쓸 건지 2번 쓸 건지 이런 설정들을 여기에다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웍스2로 와서는 여기에다 안 해도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 세팅이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팅을 하면 알아서 PLC 파라미터에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 스위치 세팅을 들어오시면 1번 채널하고 2번 채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가 있고 아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링크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번으로 받은 걸 2번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독립적으로 쓸 거니까 지금 배선 자체를 2번 채널에 연결을 해놨으니 2번 채널만 쓸 거여서 2번 채널을 독립 채널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비트를 7비트로 설정을 할 거냐 8비트로 설정을 할 거냐인데 이거는 뭐 상대방 기기하고 맞추면 되는 거라서 이랬든 저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아까도 8비트를 했으니까 얘도 8비트를 하겠다. 그러면 이 CF텀이라는 요 기기에서도 이따가 이 데이터 비트를 8비트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7비트로 했다. 7비트로 하겠다. 그러면 상대방 기기에서도 데이터 비트를 7비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디볼트 값에서 차이나게 8비트 얘도 한번 8비트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할 거고 아까 장치관리자에서 보셨듯이 지금 요 기기가 컴3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3 포트를 오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페리티 비트를 쓸 거냐 말 거냐. 근데 나는 안 쓰겠다라고 했으면 노 페리티다. 그럼 똑같이 양쪽 다 노 페리티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한쪽을 만약에 오드로 만들었다. 그럼 반대편에서도 페리티 쓸 거고 페리티가 있는데 오드로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똑같이 오도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페리티 비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없다, 논. 없이 하겠다. 나도 없이 하겠다. 노 페리티. 그렇게 하시고 스탑 비트도 1비트로 설정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도 스탑 비트를 똑같이 1비트로 하시면 됩니다. 스탑 비트는 1비트나 2비트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왜 만들어 놨냐? 스탑 비트가 2비트면은 정지 시그널이 좀 길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트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전반적인 통신 속도는 줄어들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뭐 노이즈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스탑 비트를 2비트로 가면 되는 거고, 이 스탑 비트라는 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마지막 비트가 0인데 이 0 값을 두 개를 할 거냐 하나만 할 거냐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자 보냈을 때와 두 번째 문자를 보냈을 때 그 갭 차이를 좀 둘 거냐 말 거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탑 비트 똑같이 양쪽 다 1비트 1비트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라인 체인지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그 미쓰비시 전용 통신으로 했을 때 외부에서 PLC 내부에 있는 메모리 값을 바꿀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단순한 데이터 문자나 주고받고 이런 거에서는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메일 소프트로 커넥션을 할 건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non procedural protocol이라고 해서 무수순 통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밖에서 사용하는 바코드 리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걸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지 않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내가 보내면 저쪽에서도 보는 대로 받고 이게 이제 무수순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무수순 통신으로 설정을 하시면 통신 속도를 설정하라고 나와요. 근데 상대방 기기에서 9600으로 하면 받는 쪽에서도 통신 속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맞추면 통신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9600으로 이렇게 스위치 설정을 여기서 OK를 하면 얘가 이쪽에 다 돼 있어요. 가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그러니까 디벨로퍼에서는 이거를 여기다가 직접 다 설정을 했어야 돼요. 매뉴얼을 보고. 근데 지금은 워크스토어에서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통신에 관련된 설정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Various Control Specification 들어오시면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할 거는 아니고 단순하게 보내고 받는 것만 할 거기 때문에 많이 건드릴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은 데이터를 보낼 때 워드 단위로 보낼 거냐 바이트 단위로 보낼 거냐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자 하나를 7비트 데이터 단위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데이터를 직접 받듯이. 그래서 굳이 워드로 할 필요가 없어서 바이트 단위로 보내겠다라고 설정을 여기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는 거를 몇 개를 받고 주고받고 하겠느냐 이러한 거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512개 511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문자 일반적으로 통신에서 제일 많이 보낼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얼 통신에서 문자를 512개를 한 번에 보낼 거냐 말 거냐인데 요 문자를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 15개만 만약에 주고받겠다. 근데 여기서 받는 거죠. 리셉션, 리시브드 데이터니까 받는 쪽을 5개만 받아서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6개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 5개를 먼저 읽어드려서 표시를 하고요. 문자가 다 들어온 걸로 인식을 하고 6번째 문자는 그 다음번에 표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를 약속을 해놓으면 편한 이유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13자리가 온다. 그럼 받는 쪽에서도 13자리를 받아서 13개의 문자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하나의 문자를 받았다라고 약속을 하자. 뭐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코드 같은 경우는 13자리나 14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13자리나 14자리로 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종료 코드, 그러니까 끝에 문자에 종료 코드가 있냐 없냐 이런 설명을 밑에 이 코드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냥 문자열로 그냥 받을 겁니다. 5개만 보내서 5개가 들어온 걸로.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번에 6개도 보내보고
한 번에 뭐 7개도 한번 보내보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코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에코백이 뭐냐면 이 터미널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배선을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C24N에서 지금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놨는데 선 두 가닥만 연결을 했는데 SDA하고 SDB 신호가 보내는 신호예요. 보내기만 하는 신호고 그럼 받는 걸 어떻게 받습니까? 얘는 반이중 통신을 해서 한 번 보내면 상대 기기에서 데이터를 받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하나로 보내고 받고를 다 하니까 동시에 보내고 받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반이중 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내는 거에다가 받는 거를 이렇게 플러트를 이렇게 시켜놨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가 나 스스로한테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건 내가 굳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에코백이라고 용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 설정에다가 허락을 하지 말고 프로히빗을 해놓으면 이렇게 금지로 해놓으면 내가 처음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신호를 얘가 안 받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대방이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신호만 받는 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히빗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게 에코백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 세 개만 일단 설정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프로그램 글로벌 데이터를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는 데이터를 좀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보내는 것부터 프로그램을 짤 건데 1초마다 PLC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먼저 좀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move DK2번 이거를 송신 채널 명령어 중에 데이터를 보내는 게 goutput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goutput G.output이라는 명령이 있어서 이거를 UA에 우리 위치 결정 모듈 쓸 때 U6 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얘는 UA인데 좀 다른 점은 양쪽에 따옴표 안 써요. 따옴표 안 쓰고 그냥 씁니다. UA 번지에 시작 어드레스 UA에 송신 채널 왜냐면 1번 채널로 보낼 거냐 2번 채널로 보낼 거냐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송신 채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고 송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보낼 거냐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치 결정 모듈에 전용 명령어 할 때 정상 동작하면은 이 값이 1,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이거 플러스 1번지가 1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위치 결정 전용 명령어 할 때 문자열을 전송을 할 때는 $무브를 써요. $무브. 그래서 ABCDE라는 문자를 송신 데이터에 보내겠다. 그래서 얘를 PLC에다가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송신 채널은 우리가 지금 2번 채널을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쓰면 goutput이라는 명령인데 goutput은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방금 전에 사용을 했듯이. 그래서 스타트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거고 소스 1 데이터는 뭐냐면 송신 채널을 설정하는 건데 우리는 2번 채널을 쓸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 이 값을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번지는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면 0.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럼 에러 코드가 D1번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D0니까 D1번에 저장되는 거고 송신 데이터 수, 문자 몇 개를 보낼 거냐 이걸 설정하는 데이터예요. 이게 D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D2에다가 문자 5개만 보낼 겁니다 라고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송신 데이터 위에 있는 여기 소스2는 송신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바이스의 선도 번지인데 제가 송신하려고 하는 문자는 ABCDE라는 문자고 얘를 D10번에 저장을 하면 D10번, D11번, D12번의 하위까지 저장이 돼요. 왜냐면 문자 하나가 8비트니까 이 D10번 메모리에 A,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10번 스타트 어드레스 메모리를 보내고 명령어를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명령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 M1 값이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M2가 2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송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컴파일 해가지고 PLC에 라이팅을 할 거예요. 물론 얘도 인텔리전트 모듈이니까 같이 설정한 값을 같이 날려줘야 됩니다. 전원 껐다가 전원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모듈에도 이상이 없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걸로 받을 거니까 컴3에 9600번지로 오픈을 하면 아래쪽에 데이터가 여기 위쪽은 보내는 거고요. 아래쪽에 받는 거거든요. 1초마다 ABCD2라는 문자가 전송돼서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듈로 보면 여기 지금 위쪽에 써 있는 게 SD라고 써 있는 거고 아래쪽은 RD예요. 그런데 왜 SD하고 RD하고 똑같이 불이 들어옵니까? SD 보내기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SD하고 리드 쪽하고 이게 선이 풀어치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전기 신호 하나가 여기 들어오니까 RD도 신호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신호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